뉴스. 오래 기다리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84조가 뭡니까 우선? 이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딱 요겁니다. 예. 근데 이 조항이 왜 갑자기 다시 들썩들썩합니까? 이 조항이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논란이 됐습니다. 예.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데 탄핵 소출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냐 그런 논란이었죠. 맞아요.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두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왜 갑자기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냐? 뭐 이것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 진짜 무자격자입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따라서 무자격자는 아닙니다. 유 후보는 어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홍 후보는 지금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예.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렇죠. 홍 후보는 대선 후보로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 없는 후보와 단일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무자격자론입니다. 홍준표 무자격자. 그렇지만 헌법 27조 4항에는 예.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홍 후보는 아직은 무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자격은 됩니다. 어제 재판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격은 됩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무자격자는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자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공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렇겠죠. 네. 홍준표 후보 재판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 맞을 건데요. 대부분은 오는 20일쯤 홍 지사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배당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당한다.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부를 이제 정한다는 얘기죠. 일정 잡는 거예요? 스케줄 잡는 거? 주심이 정해져야 이 재판 심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예.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거죠. 20일에. 예, 대법원 관계자는 5월 9일까지 판결을 확정하기에는 촉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냐, 정지할 것이냐, 법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네.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직 상실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제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이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맞아요. 뭐 재판이 어떻게 된다면 이런 건데 일단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 예.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고 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를 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된다면은 홍 후보는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크게 쟁점이 안 되는 안 것인데 되는 것뿐이지. 홍 후보가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뭐 이택수 대표 얘기를 했지만은 예. 문재인 홍 후보가 양자 대결로 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 대통령실 잃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헌법 84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슨 뭐 내란죄 이런 거 아니면은 형사상 소추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네. 홍준표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면 여기에 적용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냐 대법원 판정이. 이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정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법 규정에는 예. 대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이외의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아하. 그러면서 소출을 사전적인 의미인 기소로만 볼 거냐. 예. 그렇지 않고 기소도 못하는데 공소유지가 말이 되느냐. 재판도 안 된다는 걸로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갈려요. 예. 하긴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어떤 재판 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죠. 홍준표 후보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바꾸면서 풀어줘서 풀어줬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뭐 문제가 있는 조항이긴 하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그런 주장도 이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84조 헌법 84조. 요 84조는요. 친박 단체들이 지금 파면 무효자라는 주장할 때도 여기 84조를 갖고 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84조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도 항상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일부 친박 단체 아주 뭐 극소수입니다. 요즘에는 뭐 한 20몇 명, 뭐 30몇 명 뭐 그러지만은 서울구치소 내지는 삼성동 자택 주변에서 여전히 그런 시위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 헌법 학자들 얘기도 그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일치했던 헌법학자들이 여기서는 좀 갈리는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은 임기 마칠 때까지 정지되고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대체로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친박 단체들의 주장도 이 사람들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구치소에 감금된 대통령을 즉각 청와대로 복귀해 내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탄핵이 84조에 의해서 헌법 위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헌법 84조만 보는 모양인데 헌법 84조가 대통령에게 형사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헌법 65조는 탄핵 소추를 규정하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4항에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의미한다. 물론 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난 3월 1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최종 선고문 잠시 들어보시죠.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한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 뭐 0034님 또 뭐 꽁태님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헌법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잠시 요새 이 촛불 시위 과정에서 나왔던 노래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익숙한 이 노래.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인데 다시 헌법을 내세워서 파면이 무효라고 주장을 보면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직 때는 법을 무시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을 제대로 운영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기까지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